와우! 달순의 라이브! 주말 열리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두 번째 프리뷰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프리뷰해드렸는데 이번에는요 유벤투스와 올림피크 리옹의 프리뷰 좀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열립니다. 8월 8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유벤투스 홈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는 세리아의 지난 시즌 MVP 디발라와 7개월 만에 돌아온 올림피크 리옹의 에이스 멤피스 데파이의 싸움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모을 것 같습니다. 1차전 지난 2월이었죠. 벌써 이제 좀 오래된 기억 같기도 한데 그때 올림피크 리옹이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투사르가 약간 이쪽 컵백으로 왔는데 그걸 잘 갖다 대가지고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근데 홈에서 일단 올림피크 리옹이 이기긴 했지만 1대0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완전히 불리하다, 뭐 리옹이 완전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차전 결과에 따라서 또 최종 승패는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리옹이 백스리 하면서 잘 지키긴 했는데 이번엔 4백 할까요? 3백 할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의 승자는요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승자와 8강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팀이 얼마 전에 끝난 자국 리그 한번 결과 좀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프랑스 리그는 얼마 전에 끝난 게 아니죠. 지난 3월에 일찍 종료가 됐습니다. 올림피크 리옹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때 10경기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근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리그 못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냥 딱 그 중단시킨 시점에서 결과를 끝내버렸는데 그때 올림피크 리옹이 7위였습니다. 7위였기 때문에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도 챔피언스 리그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올림피크 리옹이 이렇게 유럽 대회 못 나간 거는 199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때 그래서 끝난 다음에 막 하니까 회장 나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하냐 우리 어떻게 하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뭐 번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림피크 리옹은 뭐밖에 없을까요? 기회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해서 다음 시즌 챔스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겠죠. 그러게 놓고 보면 이제 올림피크 리옹은 지난 3월에 리그 중단된다면 그럼 여태까지 경기 안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그러니까 일주일 됐나요? 이때 파리하고 리그컵 결승을 했잖아요. 리그 중단된 다음에 4개월 만에 이제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리그컵 결승전을 했는데 요 경기 잘 싸우긴 했는데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기 끝에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리옹이 다음 시즌 유럽 대회 가려면 이제 챔스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요. 자, 유벤투스는 반면에 세리아에서 어떻게 됐나요? 우승했습니다. 뭐 몇 년 동안 계속 우승이어가지고 유벤투스가 지금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우승한 건 몇 년 연속이요? 맞습니다. 9년 연속. 9연패입니다. 9연패. 근데 살짝 좀 내용을 따져보면 결과가 이렇게 썩 마음에 든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까.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사리 감독 체제였는데 특히 막판에 같은 경우 4경기에서 3경기를 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인테르한테 막 쫓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막 이런 느낌까지 좀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연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 감독 체제로 계속 가야 하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만큼 뭐 완전히 유벤투스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번 결과 볼까요? 뭐 이건 사실 뭐 두 팀이 굉장히 차이가 이만큼 나긴 합니다. 근데 유벤투스가 뭐 당연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많이 얻어냈는데 근데 유벤투스도 준우승이 좀 많아요. 우승은 좀 옛날 얘기입니다. 유벤투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건 이제 2번 있는데 1985년과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승한 것이 24년 전이고요. 96년이면 여러분들 그때 누구 있었어요? 델 피에로. 진짜 이 피에로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프리킥 좋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콘테 감독 그때 선수로 뛰었을 때고요. 디디에 데상 감독 그때 선수죠. 이렇게 아주 화려한 멤버가 뛰었을 때 우승을 하고 못했죠. 최근에는 이제 2015년이나 2017년 때는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에게 지면서 이제 준우승에 그쳤던 유벤투스도 그러니까 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좀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리옹 같은 경우는 뭐 챔피언스 리그의 단골 클럽이긴 하죠. 매번 좀 잘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역대 최고 성적은 4강입니다. 2009, 2010 시즌 때 4강 갔어. 그때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해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게 역대 최고입니다. 맞대결도 유벤투스가 좀 유리합니다. 5번 싸워서 3승 1무 1패.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벤투스가 좀 잘 싸워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그 1패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올림피크 리옹이 한 번 승리했는 그게 언제요? 지난 2월에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리옹도 한번 잡아봤어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두 팀의 어떤 결과만 딱 따져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유벤투스가 좀 좋아요. 유벤투스가 경기당 득점 1.71골, 경기당 실점 0.71골 이렇고요. 올림피크 리옹 같은 경우는 경기당 득점 1.43골, 경기당 실점 1.14골입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골은 더 많이 넣고 실점을 좀 적게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벤투스는 조별리그 D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버쿠젠,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좀 까다로운 팀들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 압도적인 1위, 5승 1무 무패 1위로 올라왔고요. 올림피크 리옹은 조별리그 G조에서 라이프치히, 벤피카, 제니트와 경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좀 어려웠어요. 쉽진 않았습니다. 2승 2무 2패 거의 한 반타작의 느낌이었죠. 이렇게 하면서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유벤투스는 좀 골고루 골을 많이 넣으면서 좀 득점원이 좀 분포되면서 상대를 좀 많이 괴롭혔다고 볼 수 있겠고, 올림피크 리옹은 조금 몰빵 개념이 있었죠. 누구요? 멤피스 데파이. 그러니까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디발라가 3골, 챔피언스리그에서만 따진 겁니다. 호날두가 2골, 이과인이 2골, 램지, 마투이디, 더글라스 코스타, 베르나데스키, 콰드라도 이렇게 8명이 총 득점을 좀 넣었는데, 리옹은 10골을 총 넣었는데 거기서 멤피스 데파이가 총 5골이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한 골씩 넣어가지고 총 6명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총 12골을 8명이 나눠서 넣었고, 리옹은 총 10골을 총 6명이 나눠서 넣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올지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홈팀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부상자가 좀 있습니다. 더글라스 코스타, 그리고 데실리오, 이렇게 양쪽 윙이라든지 아니면 수비 쪽에, 풀백 쪽에 좀 부상자가 있는데, 근데 뭐 더글라스 코스타나 데실리오 같은 경우는 부상도 좀 길었고 이번 시즌 주전력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큰 공백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명은 조금 좀 걱정되는 선수는 있어요. 디발라가 워낙 뭐 이번 시즌 자기 커리어 거의 뭐 하이 찍었다 정도로, 그러니까 디발라가 올 시즌 사연이 많았군요. 코로나도 몇 번 걸리지 않았나요? 근데 또 돌아왔을 땐 또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탈리아 세리아의 MVP가 됐는데, 지난 시즌에 디발라가 살짝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발라가 안 좋다고 한다면 이과인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근데 여러 가지 현지 보도들을 해보면 그래도 디발라가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4-3-3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전방 공격은 호나우두, 디발라, 베르나데스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베르나데스키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 좀 들고, 허리 쪽은 마투이드하고 피아니치는 이제 바르셀로나 이적은 확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는 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사리 감독 취재에서 성장을 확 한 선수입니다. 그다음에 수비 쪽은 알렉스 산드로, 보누치, 그다음에 데 리흐트, 그다음에 콰드라도. 사실 이제 이 데 리흐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이거 돈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부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폼을 좀 많이 끌어올린 상태고요. 콰드라도가 오른쪽 풀백입니까? 이거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콰드라도는 원래 당연히 이제 윙 자원이긴 한데, 아이고 그 유벤투스가 이제 그 측면 쪽 자원에 뭐 이적도 있었고 데실리오 부상도 있었고 다닐로는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포변을 했습니다. 콰드라도를 이번 시즌 오른쪽 풀백으로 좀 썼는데 너무나 잘해져가지고 시즌 베스트에도 뽑혔잖아요. 그래서 콰드라도가 이제 오른쪽을 나오게 되고, 골키퍼는 부폰이 뒤를 받치면서 스체스니가 이제 선발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는 좀 좋습니다, 유벤투스가. 자, 그러면 이제 상대해야 될 원정팀 리옹 볼게요. 리옹은 무엇보다 멤피스 데파이, 팀의 에이스라고 할 선수가 지난해 12월 크게 다쳐가지고 원래 이제 사실 시즌 아웃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행히 뭐 리옹 입장에서는 리가 연기되면서 그 멤피스 데파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그 31일 날 있었다고 하는 리그컵 결승 있죠. 요때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게 7개월 만이기 때문에, 자, 이제 멤피스 데파이가 이 경기도 유벤투스와 경기 때도 충분히 좀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전에 하지만 이제 골을 넣었던 그 투사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헤르타 베를린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뛸 수는 없고, 그다음에 왼쪽 풀백인 유스프 코네도 이제 부상, 지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럼 리옹은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 이 경기는 이제 1차전 때처럼 백스를 쓸지 아니면 백포로 돌아갈지 부상자가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백포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즌 주로 좀 많이 썼던. 이렇게 해보면 뭐 한 4-2-3-1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최전방에 무사 덴벨레가 이번에 리그왕에서 이제 득점 랭킹 3위한 선수입니다. 맨날 뭐 빅클럽들 스트라이커 없으면 연결되는 선수죠. 무사 덴벨레 최전방으로 놓고, 멤피스 데파이, 그 다음에 렌 아델라이드 선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에칸비 놓고요. 허리 쪽에는
티아고 멘데스, 그 다음에 아우아르 선수 넣고요. 수비 쪽에는 마르사우, 그 다음에 이제 드나예르, 요아킴 안데르센, 뒤부아. 저 프랑스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발음이 좀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앙토니 로페스 골키퍼 이렇게 좀 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수비를 좀 두껍게 할 텐데 저는 때에 따라서는 3백도 가능하다 봅니다. 수비를 좀 가능하게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지금 제가 4-2-3-1로 말씀드렸는데 백3로 간다면 투톱으로 바뀔 거예요. 아마 3-5-2 같은 느낌으로 갈 텐데 리옹이. 그러면 이제 무사 덴벨레하고 멤피스 데파이 2명 놔둬놓고 어떻게 해요? 수비하다가 빵 카운터 때리는 형태로 좀 가겠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를 매치업을 좀 놓고 보면 멤피스 데파이는 주로 이제 뭐 투톱을 하더라도 약간 왼쪽에서 중앙 요렇게 많이 돌기 때문에 이러면 포면을 한 콰드라도와의 어떤 싸움 요게 어떻게 좀 이뤄질지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벤투스에서는 워낙 디발라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 디발라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못 나오게 되면 이제 이과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과인이 나오면 좀 무겁다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고요. 그래서 디발라가 얼마큼 빠르게 두껍게 수비를 할 이제 그 리옹의 어떤 수비를 많이 흔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호날두와 함께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얼마큼 뚫어낼지 이런 걸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2월에 이 챔피언스리그 저희가 16강 1차전 프리뷰할 때 저희 사오기가 이거 했는데 저 빵 퍼센트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오기? 유벤투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도 꽤 맞췄던 기억이 있는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